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금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군이 뭐냐, 이제 군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군의 중요한 성질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자, 데피니션 5에 보니까 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 군을 이제 직업도로 얘기를 할 거랍니다. 자, 일단 이 군이 뭐냐? 자, 이 군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연산의 정의를 기초로 해서 이 군을 우리가 한번 군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지 위에 자, 연산 스타 또는 책에 따라서는 스타를 안 쓰고 이렇게 도트를 쓰는 책도 있는데 뭐 도트로 하든 스타로 하든 이 연산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답니다. 어쨌든 연산 스타가 정의되어 있고 다음이 성립할 때에 지, 스타를 우리는 군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연산 스타가 정의되어 있는 이 집합지가 이 연산 스타에 대해서 1번, 2번, 3번을 우리가 만족하면 우리가 요 지, 스타를 우리는 군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정의를 했답니다. 자, 1번 얘기를 보니까 자, 1번 모든 그쵸? ABC, G의 원소 ABC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결국 요 말은 이 연산 스타가 뭐다? 결합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합적이다. 자, 그리고 모든 G의 원소 A에 대해서 자, A 스타 E는 E 스타 A 이꼴 A를 만족하는 특정 원소 G가 존재한다. 자, 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 연산 스타에 관해서 항등원이 존재한다. 이거죠. 항등원이 존재하고 자, 그리고 3번의 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그렇죠. 여건이 존재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G에 속하는 각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G에 속하는 모든 원소 요걸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항등원이 있다고 해서 그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여건이 꼭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G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중요하죠. 모든 원소, 각 원소 하나도 빠짐없이 G에 속하는 원소 하나하나 몽땅 다 각각이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여건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all이라는 표현을 써놓겠습니다. 몽땅 다 여건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산이 특정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그 집합을 우리가 집합에서 그 집합 콤마 연산을 군이라고 불러주려고 하면 여기서 지, 스타를 군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다? 자, 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첫째는 뭐다? 결합적이 되고, 둘째는 항등원이 존재되고, 셋째는 모든 각각의 원소가 빠짐없이 여건이 존재한다. 요 세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군을 이렇게 표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군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항상 현대대소는 그쵸, 모든 수학이 철저한 증명과 이해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현대대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의 하나하나를 특별히 쓰여놓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정의의 구체적인 요 조건들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죠? 결합적이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모든 각각의 원소가 여건이 존재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자, 지, 스타가 군이고 이제 모든 G의 원소 A, B에 대해서 요 놈이 성립한다. 자, 요걸 성립한 우리는 소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랬을 때에 요 연산을 우리는 뭐다? 가환이라 한다겠죠. 가환. 그러니까 일단 군이 되었는데 자, 지, 스타가 일단 군이 되었는데 동시에 모든 G의 원소 A, B에 대해서 이와 같은 교환법칙조차도 성립한다라고 하면 특별히 요 군을 우리는 보통 가한군 또는 책에 따라서는 아벨군이라는데 앞으로는 선생님은 아벨군으로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환이 되어지면
가환이 되어지면 가환군 내지는 뭐다? 아벨군 돼. 군이었는데 무슨 말이겠죠? 군이었는데 그 군이 교환법칙조차 성립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한군 내지는 아벨군이라고 불러주겠다. 특별히 우리가 자 플러스가 그죠? 플러스라는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요 집합치, 즉 지콤마 플러스가 아벨군일 때는 특별히 지콤마 플러스를 우리는 덧셈군이라고 불러준다. 이것도 덧셈군의 정의죠, 그렇죠? 지콤마 플러스가 아벨군일 때에 지콤마 플러스 우리는 덧셈군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지라고 하는 요 집합이 군이었는데 지콤마 스타가 군이었는데 요 지가 무한집합이면 우린 그때는 무한군이라고 불러주고 요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그때 군이라도 같은 군이라도 우리는 유한군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특별히 요 지가 유한군일 때에 요 지의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에 요 n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군의 요놈을 뭐란다? 위수. 자, 영어로 order죠. 그죠? 위수라고 요놈을 불러주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용어의 문제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기억해 두실 것은, 자, 그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정수집합, 그쵸? 정수집합에서 정의되는 이 플러스 연산, 즉, 지콤마 플러스하고, 그리고 유리수 집합에서, 그쵸? 유리수 집합에서 정의된 연산 플러스, 그쵸? 플러스가 정의되죠. 그리고 실수 집합, 그리고, 자, 보통 우리가 C라고 표시하면 복소수 집합이죠. 복소수 집합. 그러니까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얘네들을 몽땅 다 요 네 가지 연산 위에 플러스란 연산을, 그쵸, 연산이 정의되어 있죠. 그랬을 때에 G, 플러스, 그쵸, Q, 플러스, R, 플러스, 자, 이 복소수의 집합을 나타내는 C, 플러스는 얘네들은 몽땅 다 모두 일단은 얘네들이 다 무한집합이죠. 그래서 무한군인데, 군이 되고 무한군인데, 얘네들은 항상 덧셈에 대해서 정수의 임의의 두 원수도 교환부지 성립하고, 유리수의 임의의 두 원수도 덧셈에 대한 교환부지 성립하죠. 그리고 실수, 복소수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몽땅 다 무한 뭐다? 아벨군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요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요 Q, 그쵸, 다시를 유리수 집합에서 0을 제외시킨 집합이고, 자, 요 R 다시를 실수 집합에서 0을 제외시킨 집합이고, 그리고 복소수 집합에서 0을 제외시킨 집합을 각각 이렇게 정의했을 때, 자, Q, 자, 요거는 곱셈 기호죠. 연산 곱셈, 그쵸? R 다시, 자, Q 다시, 곱셈 연산, R 다시, 곱셈, 그리고 C 다시, 곱셈. 요런 놈들은 몽땅 다, 자, 요거로 곱셈에 대한, 자, 그쵸? 모두 무한 아벨군이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군은 군인데, 자, 각각의 요 원소의 임의의 두 원소를 빼서 곱하게 되면 그 곱한 값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놈들도 몽땅 다 아벨군에 해당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상식으로 요 군의 정의와 더불어서 알아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종 이 군의 정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임용시험에 종종 잘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군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 R에서 A 스타 B를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보통 여러분 이걸 보실 때에 앞에 놈 플러스 뒤에 놈 빼기 2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R, 연산 스타는 R, 스타는 첫째 군임을 보이고 두 번째는 그 군이 아벨군이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군임을 보이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합적임을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하고 C 자, 모든 내지는 임의의 모든
그죠? 요 R에 속하는 A, B, C, 자, 세 원소에 대해서, 자, R에 속하는 모든 A, B, C에 대하여 우리는 결합적임을 보인다는 것은, 자, A 스타 B 스타 C를 계산하고, 그리고 A 스타에다가 B 스타 C를 계산하는 놈을, 스타를 시켜준 요 놈을 각각 계산을 해서, 첫째는 요 두 놈이 같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요 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앞에 놈 플러스 뒤에 놈, 자, 빼기 2에다가, 자, 스타 C가 되고, 자, 요 놈이 이제 앞에 거 뒤에 거 되겠죠. 앞에 놈 플러스 뒤에 놈 빼기 2, 요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번에는 요 가로 안을 먼저 생각하면, 자, B 플러스 C 빼기가 되죠. 이제 요 놈이 앞에 놈, 요 놈이 뒤에 놈이니까, 앞에 놈 플러스 뒤에 놈 에서 2를 뺀다. 요렇게 하고 보니까 요 두 놈이 서로 어떻다?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정의에 나타난 조건인 요 연산 스타는 결합적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냈다. 확인했다. 일단 결합적이다라. 자, 두 번째는 그렇죠?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R에 속하는 모든 A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자, 항등원은 그죠? A 스타 E를 했더니 E 스타 A하고 같고 그 결과가 자기 자신 나오더라. 요렇게 되는 우리는 뭘 구하자? A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요 스타는 가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자, A와 B에 속하는 모든 AB에, 자, 모든 R에 속하는 모든 AB에 대하여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A 스타 B하고 B 스타 A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가한이 확인되었을 때는 굳이 여기까지 쓰지 말고 요 놈만 써도 상관없죠. 자, 그러므로 요 놈은 A 플러스 E 빼기 2는 A가 되어지고, 자, 여기 없어지고, 따라서 E는 2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요 2는 틀림없이 실수 원소 이미 틀림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이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자, 모든 각각의 원소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R에 속하는 각 원소 A에 대하여, 자, A에다가 스타를 했더니, 그쵸? A에다가 스타 X를 했더니, 그놈이 항등원이 요 2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서도 이게 가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A 스타 X만 해보면 되지 X 스타 A까지 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 놈은 A 플러스 X, 자, 빼기 2는 2가 되어지고,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은 4-A인데 A가 실수고 4도 실수이기 때문에 4-A도 실수임이 틀림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각 원소 R에 속하는 각각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존재한다? 여건이 존재한다. 그렇죠? 모든 원소에 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 요 1과 2, 2과 3에 의해서 우리가 이 R, 스타는 뭐가 된다? 군이다 하는 거죠. 특히 A 스타 B하고 지금 B 스타 A. 자, 모든 A와 B에, 그렇죠? R의 모든 원소 A, B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요 R, 스타는 무슨 군이다? 아벨군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아벨군이다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야기죠?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또 예제 7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예제 7번 문제랍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자, GL 이렇게 하고 2,R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집합을 어떻게 정했냐면
행렬 A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요 행렬 A는 2 곱하기 2, 그죠? 정칙 행렬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 정칙이란 말을 우리가 여러분들 선행대수에서 공부했죠. 요 정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 말은 어떤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니까, 즉 요 A의 절대값이 뭐다? 0이 아닌, 즉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요 집합은 2 곱하기 2 행렬인데 역행렬을 가지고 있는 행렬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요 GL 2,R이라고 하는 요 집합은, 그쵸? 행렬의 곱, 이 곱에 대해 연산 곱셈에 대해 군임을 보이라 그러죠. 연산 곱셈에 대해서 군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지금 요게 요 문제 이제 질문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A, B가 요 집합의 원소이면 A 곱하기 B도 요 집합의 원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A 곱하기 B가 요 B라고 하는 것도 요 집합의 우리가 원소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여러분 밝혀줘야 됩니다. 우리가 A와 B가 요 집합의 원소라는 것은 A도 역행렬이 존재하고 B도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죠. 그죠? 요렇게 되어지면 A 곱하기 B의 절대값도 지금 0이, 요 값도 0이 아니어야만이 요 놈이 요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행대수에서 공부한 것처럼 A 곱하기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 놈도 0이 아니고 요 놈도 0이 아니니까 이 전체 값도 0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요 집합의 원소가 되려고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B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A 곱하기 B도 요 놈의 원소가 된다? 그 말은 A 곱하기 B의 절대값이 0이 아님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놈은 요 놈과 같고 요 놈은 요 놈 곱하기 요 놈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 놈이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도 0이 아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 곱하기 B의 절대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첫째는 결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요 집합에 속하는, 그죠? 모든 행렬 A, B, C에 대해서 요 집합에 속하든 사실 안 속하든 행렬의 곱셈에서는 결합집이 항상 성립하죠. 역행렬이 존재하든 안 하든 사실은 이 결합법칙이 다 성립한답니다. 특별히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에서도 역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죠? 상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행렬의 곱셈, 요 놈은 뭐다? 결합적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다는 거죠. 이 곱셈이.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두 번째,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 행렬이죠. 행렬 A에 대하여. 자, 행렬 A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든지, 또 행렬 A 뒤에다 뭘 곱하든지 앞에다 뭘 곱하든지 상관없이 A 자신 나오게 하는 행렬이 원래 행렬에는 있죠. 그걸 우리는 항등 행렬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행렬 A에다가 항등 행렬 I를 앞에다 곱하든 뒤에도 곱하든 상관없이 이놈이 A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I가, 이 I 역시 지금 요 집합의 원소임을 보여야 되는데, I라고 하는 행렬 1, 0, 0, 1. 자, 이 항등 행렬. 이 항등 행렬은 정칙이랍니다. 즉,
우리가 비용 표현을 하면 요 놈이 절대로 0이 아니죠. A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AD 빼기 BC 값이니까 여기 1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0이 아니죠. 그래서 요 I 역시 요 집합의 원소이고 A에다가 I를 곱하고 그쵸? I에다가 A를 곱해도 항상 A가 되는 이 I가 행렬은 원래 존재하고 있죠. 그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I, 즉 GL 2,R이라는 요 집합에 속하는 I라는 행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이 말은 뭐다? 항등원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각각의 모든 원소가 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 A, GL, 자, 2,R에 속하는 요 행렬 A에 대해 자, 요 행렬 A가 역행렬을 가지는 행렬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행렬 A의 역행렬은 A 인버스인데 그 역행렬의 역행렬은 또 뭐죠? A 자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렬 A가 역행렬을 가지면 A의 역행렬 역시도 역행렬을 가지죠. 그러니까 A의 인버스는 정칙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죠. 역행렬을 가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행렬 A에다가 A의 인버스를 곱하거나 A 인버스에다 A를 곱한 것이 항상 항등 행렬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A의 인버스라고 하는 놈이 요 정칙이기 때문에 A 인버스 역시 지금 GL 2,R의 원소죠. 그렇죠? 요 집합의 원소인 A의 인버스가 요 놈을 만족하는 A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각 원소에 뭐가 있다? 여권이 있다는 얘기죠. 각 원소의 여권이 존재한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GL, 자, 2,R이라는 요 집합은, 그죠? 요 집합 콤마, 자, 곱셈이라는 연산. 요 놈은 뭐가 된다? 그렇죠? 군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군이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 놈은 아벨군은 못 되죠. 그죠? 아벨군은 안 되죠. 왜냐하면 행렬은 곱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벨군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제 8번 문제는 우리가 7번하고 비슷하죠. 그죠? 거기도 역시 행렬을 원소라는, 그죠? 그런 집합인데, 자, 그 집합지는 아벨군을 이름을 보이고, 이 군의 항등원과 각 원소의 여건을 구하라. 그랬죠. 자, 요거는 여러분, 선생님이 풀긴 풀어주는데,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고, 강의를 멈추고 풀고 난 뒤에, 선생님 풀이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8번 여러분 문제 다 풀어보셨죠?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집합지의 원소인 1, 0, A1이라고 하는 요 원소는 일단 요 놈의, 그죠? A의 절대값이 자, 요렇게 1 곱하기 1에서 0을 빼면 1이니까 적어도 여러분 0이 아니죠. 그죠? 0이 아니므로 요 행렬 A는 정칙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집합지는 정칙인 2 곱하기 행렬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위에서 풀었던 예제 7에 의해 정칙인 2 곱하기 행렬을 모아놓은 집합은 뭐라 그러죠? 위에서 군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 예제 7에 의해 일단 요 G, 그죠? 요 곱셈 연산은 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우리가 임의의 모든 일이 되고 임의에도 상관없죠. 요 집합지에 속하는 두 행렬, 임의의 두 행렬 A, B에 대해
우리가 행렬 A를 10, A1이라고 두고 행렬 B를 10, B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두면, 그쵸? 자, 이렇게 두면 실제 우리가 요 행렬 A와 B를 곱해보면 자, 10, A1에다가 10, B1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곱하면 1이 되고 자, 0 되고 0 되니까 0이 되고 A하고 B니까 이게 A 플러스 B가 되죠. 그리고 0 되고 1 되니까 이놈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B 곱하기 A를 구해보니까 즉 10, B1 10, A1을 이렇게 구해보니까 요 10, 1 되고 요 자리가 B 플러스 A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다시피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 G, 그렇죠? 곱셈이라고 하는 요 놈은 군음군인데도 무슨 군이다? 그렇죠? 가항군 내지는 아벨군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요 놈은 아벨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였답니다. 또 우리가 임의의 또는 모든 그렇죠? G의 원소 A에 대하여 요 행렬 A에다가 I를 곱하면 자, 여기에서는 이미 우리가 아벨군임을 보였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사실을 보였기 때문에 AI 하나만 급해도 상관없죠. 요 놈이 A 자신이 이렇게 되는 인 그렇죠? 요 행렬 I가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이 I는 G의 원소. 즉 자, 요 I 자신이 지금 요 A가 제로일 때에 요 I는 G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항등원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뭐죠? 요 놈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항등원은 1001.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항등원은 100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각 G에 속하는 원소 A에 대하여 요 A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그놈이 항등원 되게 하는 요 X 요 X는 바로 A의 역행렬이죠. 그렇죠? 자, 그럼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해버리면 자, 우리는 1, 1, 마이너스 A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역행렬을 구할 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좀 심각한데 그래도 모르면 요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등원은 이렇게 구해주고 여구는 이렇게 구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우리 또 시오롬 1을 한번 살펴봅시다. Zn이 0바 1바에서 n-1바를 원소로 하는 집합일 때에 자, A바 O 플러스 B바를 A 플러스 B의 전체 바라고 했을 때에 자, Zn, O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아벨군이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자, 일단 우리가 요놈 우리가 예제 1번에서도 봤죠. 우리가 예제 1번에서 요 예제 1번에서 우리가 요 O 플러스라 하는 것은 연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였죠. 그죠? O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요놈이 연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였답니다. 이미. 자, 일단 요놈이 이제 O 플러스가 연산이라는 사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군의 정의를 만족하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교환법칙, 즉 가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주면 아벨군임을 부인 셈이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1번 조건에서 임의의 자, A바, 자, B바 그리고 C바를 Zn의 원소라고 했을 때에 자, 일단 이 결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A바 자, O 플러스 자, B바 플러스 C바 자, O 플러스 자, 요 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놈은 먼저 요 가로 안을 먼저 풀면 자, B바 C바의 O 플러스라는 것은 B 플러스 C의 전체 바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정수의 성질, 자, 대단한 성질은 아니고요. 에서 우리가 정수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더한 거 하고 정수 A 더하기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는 건 같죠. 그죠? 이렇게. 당연히 같죠. 그럼 요놈이 같다는 말은 결국 두 정수가 같다는 말은 그 두 정수의 발을 해도 서로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답니다. 자, 요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같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요놈은 요 전체 발을 걷어내면 A 더하기 B 바 O 플러스 C 바라고 적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요놈 플러스 요놈의 전체 반은 요놈 바에다가 요놈 바의 O 플러스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요놈은 다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A 바 O 플러스 B 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O 플러스 C 바 이렇게 되어지죠. 결국 우리가 요놈이 곧 요놈이고 요놈이 곧 요놈인데 요놈이 지금 곧 요놈이죠. 그죠? 결국 요놈하고 요놈이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된 거죠. 따라서 결국 A 바 O 플러스 B 바 O 플러스 C 바라고 하는 것은 A 바 O 플러스 B 바를 먼저 계산하고 O 플러스 C 바를 해도 같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즉 군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에서 결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답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자, 모든 ZN에 속하는 원소 A 바에 대하여 자, 우리가 A 바 O 플러스 제로 바를 한 값이나 제로 바 O 플러스 A 바를 한 값이나 요 두 놈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죠. 자, 역시 요 결과가 우리는 뭐가 된다? A 바가 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죠. 그럼 요 놈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자, A 바 O 플러스 제로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A 플러스 제로의 전체 바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A 플러스, 그쵸? A 플러스 제로의 전체 바는 제로는 더 하나 많으니까 A 바고, 요 놈을 다시 우리가 제로 플러스 A의 전체 바라고 할 수 있고, 요 놈은 제로 바 플러스 O 플러스 A 바, 요렇게 우리가 요 놈을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A 바 O 플러스 제로 바도 A 바고, 제로 바 O 플러스 A 바도 제로 A 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요 사실로부터서 따라서 뭐다? 지금 항등원으로서 뭐가? 항등으로서 제로바가 이 제로바는 틀림없이 Z의 원소죠. 가 존재한다는 사실. 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뭐 했다? 확인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자, 각 A바에 대해서 ZN의 각각의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요 A바에다가 O 플러스 무엇을 하게 되면 그쵸? 그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제로바가 나오겠나 하는 것은 요 놈이 지금 우리가 법 N에 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A바하고 어떤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냐면 자, 요게 n-a 바의 O 플러스 값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요놈이 A에다가 n-a를 더한 전체 바가 되고 결국 요놈은 뭐가 된다? A 바가 되죠. n 바가 되죠. n 바. 근데 n 바는 법 n에 관한 얘기니까 n은 n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니까 0 바라고 적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순서를 바꾸어서 n-a 바 O 플러스 A 바를 해도 n-a에다가 A를 더해도 역시 n바가 되죠. n바는 곧 뭐다? 0바죠.
그러면 요렇게, 요 놈에다, A바에다가 요 놈을 해줬더니 0바가 나왔고, 또 A바에다가 요 놈을 앞에다 해도 0바가 나왔다는 거죠. 즉, 항등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요 사실로부터 결국 M-A바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ZN의 원소 중 하나죠.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A가 지금 ZN의 0바부터 1바, 2바, M-1바, 즉 A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0에서 시작해가지고 M-1까지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0을 여기다가 투입하면 N바는 곧 0바를 가리키니까 ZN의 원소고, 1이 여기 들어가면 M-1바니까 원소죠. 그죠? 2가 들어가면 M-2바도 ZN의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ZN의 원소가 틀림없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권, 각각의 원소에 대한 여권 M-A바 ZN의 원소로서 가 뭐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놈이 요 ZN,O 플러스가 군이라는 사실을 일단 확인했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놈이 군일 뿐만 아니라 군 중에서도 특히 아벨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면 되겠죠. 자, 그럼 아벨군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방법은, 자, 네 번째. 자, 임의의 우리가 A바, B바, ZN 원소. 자, 요 놈에 대하여, 자, 가한임을, 즉, 교환법칙이 승리방을, 교환법칙이 승리방을 보이면 되겠죠. A바, O 플러스 B바라고 하는 것은 결국 A 더하기 B 전체 바고, 요 놈은 우리가 B 더하기 A의 전체 바고 같고, 요 놈은 B바 O 플러스 결국 A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연산 O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은 가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군은 군인데 가환군이기 때문에 결국 ZN, O 플러스는 무슨 군이다? 군 중에서도 아벨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간단한 문제가 하나 있죠. 예제 9번. 자, 군, 자, Z12, O 플러스라고 하는 요 놈에서, 자, 2바 O 플러스 X바, O 플러스 7바는 1바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X바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X바라고 하는 것은, 자, 요 2바를 이항시키면 여권, 2바에 여권 표시를 해주면 되죠. 2바의 여권 O 플러스, 자, 1바는 그대로 적어주고, 또 7바의 우리는 그 여권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자, 우리가 요 A바라고 하는 요 놈의 여권은 아까 우리가 뭐 했죠? M-A바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바의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법이 지금 10이니까 12-2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1바에다가 7바라고 하는 것은 7바의 여권은 12-7바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요놈은 10바 O 플러스 1바 O 플러스 5바가 되고, 요놈은 10 플러스 1 플러스 5 전체 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놈은 16바죠. 법 12에 관한 얘기니까 요놈은 결국 4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X바는 4바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클라인 사원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클라인 사원군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요놈은 무슨 군이냐면, 그렇죠, 아벨군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항등 변환이다. 자, 요 직사각형을 이제 우리가 적당히 회전을 시켜서 다시 원위치의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 방법들을, 자, 손 안 대면 되죠. 그렇죠? 요 이런 항등 변환이다 그랬고, 1도 있고, 거기에 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중심으로를 지나 평면과 수직인 직선을 회전축으로 가지는 180도 회전. 무슨 얘기냐면
요 직사각형을 이 칠판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요렇게 180도를 이렇게 이 직사각형을 칠판에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180도 돌리면 역시 제자리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 모서리를 1, 2, 3, 4로 표기했다 그러면 그럼 요 시그마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요걸 완전히 이렇게 돌려가지고 무슨 말 알겠죠? 완전히 돌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자, 요 3이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죠? 자, 3이 돌아와가지고 이쪽에 오게 되고 4는 이쪽에 오게 되고 무슨 말 알겠죠? 2는 저쪽에 가고 1은 이쪽에 오니까 요놈이 1 되겠죠. 1, 2, 요놈이 3, 4. 현재 여기에서 요 상태에서 시그마를 시행하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버리니까 180 돌려버리면 180도 한 바퀴가 아니고 180도를 돌려버리면 요 2는 이쪽에 오고 1은 이쪽에 오고 4는 이쪽에 3은 이쪽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자 타우라는 거 그죠?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은 직선 1을 회전축으로 180도 회전이죠. 그죠? 요 직선 1을 요 놈을 회전축으로 딱 돌리면 2, 3은 이쪽으로 오고 1, 4는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타우를 시행하게 되면 2, 3이 이렇게 가고 1, 4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180 돌리니까. 그 다음 이제 거기에 로가 나오는데 자, 로를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로는 이제 요것을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180 돌리기 때문에 3, 4는 아래쪽으로 오고 1, 2는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놈이 시그마, 이게 타우, 이게 로를 얘기한다. 그게 정의대로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도트라는 것은 우리가 합성기호 표시죠. 합성연산의 표시인데 자 시그마 도트 시그마 뒤에서 먼저 읽죠. 시그마만큼 한 판 해주고 다시 시그마 하면 1이 된다. 제자리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놈을 180도 바닥에 붙이는 돌려가 다시 한 번 더 돌리게 되면 제자리 원래 자리로 와보죠. 그러니까 1에 해당되고 타우도 역시 1이고 시그마도 시그마도 역시 1에 제자리에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놈을 요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180 돌리고 한 바퀴 더 돌리면 180 돌리고 180도 더 돌리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쪽으로 돌리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 말은 자명한 얘기죠. 180도 회전하고 다시 180도 회전하면 360도 회전이니까 제자리에 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시그마 인버스나 시그마 같고 타우 인버스 타우 같고 로우 인버스 로우 같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요 선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180 돌리나 저쪽 방향으로 180 돌리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명한 얘기고. 이제 요 세 개도 성립하는데 요 세 개 이제 자, 시그마하고 그 시그마 도트 타우하고 타우 도트 시그마는 항상 로우가 되고 시그마 도트 로우하고 로 도트 시그마 자, 로 도트 시그마도 항상 타우가 되고 타우 도트 로우하고 그쵸? 로 도트 타우는 시그마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세 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선생님 요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케이스만.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1, 2, 3, 4가 있다고 칩시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타우를 하게 되면 자, 타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금 보다시피 지금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죠. 그러면 타우를 하게 되면 1, 4가 이쪽으로 오고 2, 3이 저쪽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타우 다음에 로도 또 타우니까 로를 해버리면 자, 로를 하게 되면 자, 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1은 이게 오고 3, 4는 여기 오죠. 그럼 요 말은 결국 요 놈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놈보다 시그마를 한 셈이죠. 그렇죠? 요걸 바닥에 대고 180도 회전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이겠죠? 180도 회전하게 되면 시그마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타우 다음에 로를 했더니 그 결과는 처음에서 시그마 한 것 같다. 즉, 요 페이지는 지금 선생님이 지금 로 도트 타우가 시그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타우 한 다음에 그죠? 타우 한 다음에 로를 하는 거나
로 한 다음에 타워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지금 요게 승립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클라이, 그죠? 이 사원군에서는 그 특징이, 그죠? 타우 로 나오면 그 결과물은 항상 시그마고, 시그마 로는 타우가 결과물이고, 그죠? 시그마 도트 타우는 로가 결과물이 되고, 그리고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두 개 여러분들이 심심한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산표를 작성해 보면, 자, 1 시그마 타우로, 1 시그마 타우로고, 자, 요놈은 1 시그마 타우로 그대로 나오고, 1하고 만나는 건 다 1 시그마 타우로 그대로 나오죠. 1이 항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시그마는 1이고, 시그마 타우는 로가 되고, 시그마 로는 타우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요 연산표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어보면 V라고 하는 것을 1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요 놈을 시그마 그리고 타우 로라고 했을 때, 자, 그쵸? 요 로는 합성을 표시하는 합성연산 도트에 대하여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요 대각선에 대해서 요 놈이 좌우대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연산표를 받아 알 수 있죠. 합성연산 도트에 대하여 무슨 군이다? 아벨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어렵지 않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이미 한번 소개를 해봤답니다. 자, 거기 또 간단한 문제가 하나 있죠. 자, 그 간단한 문제도 우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제 10번 문제인데, 자, 클라인 사원군, 자, V 이꼴 1 시그마, 그쵸? 타우, 로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구하라겠는데, 자, 시그마 도트 타우, 자, 도트 타우를 계산하라. 이번에는 시그마 도트 타우에다가 도트 시그마를 계산해보라. 그랬죠. 자,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시그마 도트 타우는 로가 나오죠. 그죠? 그럼 로 도트 타우는 시그마가 나오겠죠. 여기 이 두 놈 중에 없는 놈을 답으로 적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시그마 도트 타우라는 것은 역시 로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로 도트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가든 답이 타우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소개된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고민할까 싶어 선생님이 미리 다 해석을 해줬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 군에 대해서, 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특별히 아벨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군의 기본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